네, 안녕하십니까. 자프로듀서의 클레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컨설팅을 진행한 한 취준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취준생은 땡땡땡 대학교 세정 캠퍼스 경영학과 학생이었으며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점 3.37, 2019년 8월에 졸업한 유재석 가명 학생이었습니다. 같이 대화를 나누며 자소서를 첨삭 진행하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럼 유재석 취준생의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본 영상은 2020년 하반기 삼성 채용에 직접 지원한 한 취준생의 실제 자소서입니다. 다른 취준생들이 본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재석 학생이 직접 올려달라고 저한테 요청한 영상이며 합격자의 자소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자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소서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제가 첨삭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소서 받은 첫 번째 지금 문항입니다. 삼성전자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해 회사에서 하고 싶은 꿈을 설명을 하시오.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제가 펜을 쓰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봤죠. 뭐 지원 동기라든가,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라든가, 본인의 10년 후 미래라든가, 이런 거 다 똑같이 쓰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삼성에는 비효율이 남아 있습니다. 비효율 굉장히 평가위원들을 불쾌하게 하죠. 제가 개선해 보겠습니다. 신입사원 주제에 네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쭉 가면 TSMC 나왔고 29.6 쭉쭉 영업이익을 끌어낼 뿐입니다. 문체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냥 뉴스 기사에 있는 내용을 썼습니다. R&D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서 현재 영업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몇 자 700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들 필요 없고요. 쭉쭉쭉 얘기하니까 26.75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도 뉴스에 있는 거 그냥 짜집기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해낸 걸 삼성이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이닉스랑 비교했는데 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거 아니라 그냥 깐 거 같은데 이것도 기분 나쁘죠? 공정의 효율화는 제 분야는 아니지만 공정의 효율화는 분야는 아니라니까 이것도 쓸 필요 없고 회사의 비용 절감은 제 분야입니다. 분야를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막 설정을 하네요. 이것도 조금 기분이 그렇고 무리한 투자 설비로 인해서 중중중중 비용을 절감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드리면 취준생 네가 뭘 지금 삼성전자 재무회계를 뭘 알고서 네가 이런 얘기를 하냐 네가 뭘 씨부리냐라고 해서 평가위원들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A, B, C, D, E 중에서 2를 줄 것 같고요. 저는 한 해에 한 5,000개 이상 6,000개 정도의 자소서를 보고 제가 평가를 내렸는데 딱 보게 되면 처음에 둘 딱 보면 딱 압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읽을 때 속독을. 그래서 이렇게 보고서 딱 소제목만 보더라도 아 이건 재미없겠다. 이건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그러니까 인문계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세고 낮은 학점에 그리고 지금 공백이 1년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고 삼성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딱 첫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아 관심 없구나. 이 사람은 2번, 3번, 4번에도 비슷하겠지? 그럼 제가 한번 첨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에 지금 회사 지원 동기라든가 입사 후 포부는 애사심을 파악해서 조기 퇴사 인력을 예측 방지한다. 그러니까 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회사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안 나가더라고. 아, 오케이.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줬습니다. 내부에서 쓰는 용어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자세하게 적어라. 그랬더니 이제 적기 시작했죠. 답변의 길이는 700자 정확히 맞춰서 오케이라고 했고요. 지원 이유를 찾아봤더니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사 후 포부를 보니까 삼성전자의 비용 절감 기여라고 했는데 이거 막연하죠.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줬습니다. 의도 및 방향에 맞지 않는 추상적 표현은 하지 마라. 소제목은 끈타운표보다 중괄호를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이걸로 해야지 좀 더 익숙하다. 광고 카피 스타일로 뭔가에 임팩트를 줄 수 있게 해라. 그 다음 가독선, 세 문단의 문장수를 좀 통일해라. 지금 보면 문장수가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7, 5, 4인데 7, 5,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머리만 크고 이렇게 줄어드는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 있게 바꿔라. 문체랑 단어들이 긍정적으로 단어로 써라. 지금 논설이 아니다. 지금은 소개서다. 소개서는 품질 소개서처럼 풀어서 잘 쉽게 설명해야 된다. 회사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서 로얄티를 강조하고 BI 본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라. 지금 유재석 학생의 브랜드 이미지가 없어요. 여기서 본 것처럼 뭐 없어요. 그냥 딱 하나예요. 그냥 만약에 보면 건방지다. 그런 거 말고 회사에서 좋아할 만한 걸로 바꾸고 논리를 필살기를 활용해서 삼성전자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제가 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거는 뒤에 거는 이제 본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줄 때 그냥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삼성전자 반기 보고서 숫자 나온 거랑 사업 분야, 연구 분야 재무제표들 나온 것들을 주고서 이거를 최소 하루를 공부해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직무 블로그도 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 쪽이랑 다른 쪽 직무 인터뷰랑 블로그로 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보고서 한번 정리를 하세요라고 줬고, 그리고 본인이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것들을 보여드리면, 첫 번째, 저는 간판 없는 맛집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서 되게 약간 전율? 좀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판 없는 맛집입니다를 저는 이제 자소서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뭘 표현할지 아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저는 대학교에 분교에 재학하고 있고 학점 또한 만점에서 1.13이 모자라기 때문에 취준생의 관점에서는 많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학점 1.3과 미국 회계 자격증 CPA, AI CPA를 취득하면서 보낸 값진 경험들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족한 부분보다 본인이 새로 얻은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어하는 이런 논거인데, 저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학점 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한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최고입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은 단순히 미국에서 회계 업무를 하는 거 아니라 쭉쭉 다양한 국가에서 쭉쭉. 저는 이거를 왜 썼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국가 뭐 회계 업무, 이거 삼성전자만큼 다양한 해외법인이라든가 생산법인, 연구법인이 있는 데가 없는데 그거를 밑에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 자격증을 토대로 남들과 저를 차별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집중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변론적으로 이제 연결성이 들어가죠. 삼성전자는 유럽에서 쭉쭉쭉 더욱더 많은 국외법인이 설립될 것입니다. 바로 요렇게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설명 안 했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부족한데 이게 이제 쉽게 들어가요. 재무건전성의 성과를 내고 싶다. 마지막이 키포인트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이제 나오는 겁니다. DS뿐만 아니라 CIM, 그러니까 본인은 DS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전체에서 재경팀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잡 로테이션을 해보고 싶다. 그게 어떻게 되냐? 세계 일주를 배우면서 배운 글로벌 역량으로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왔죠. 세계 일주. 그러니까 제가 에피소드들도 다양하게 잘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썼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이드대로 했고, 소제목, 가독성, 문체 단어, 회사, BI, 논리 다 썼습니다. 가독성만 한번 볼까요? 기존 가독성은 보시죠. 이런 식으로 아까 9, 5, 4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3, 5, 4, 4 되게 편해요.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너무 짜증나게 9, 5, 4 이렇게 하면 안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간판 없는 맛집입니다를 표현하면 간판 없는을 빼버리면 저는 맛집입니다. 저는 진국입니다. 저는 정말 뛰어난 인재입니다. 간판이 없다라는 뜻이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남들이 생각할 때는 학점도 좀 안 좋고 대학교 분교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벌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전 뛰어난 맛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전국 일주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 전라도 어디 갔는데 간판도 없어요. 들어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인생 맛집이 되는 거고, 서울보다 훨씬 더 그 집을 더 선호하고 더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 맛집이라고 본인을 표현했는데 저는 제가 본 그 이런 소제목 중에서 거의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도 지금 컨설팅 전에 본인이 쓴 겁니다. 대학생 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한 얘기를 했는데 대학생 2학년 때 쭉 자전거를 했고 쭉쭉쭉쭉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중국의 자전거에서 뭐 했고 100% 맞았는데 자전거 사업했구나. 오케이, 너 사업했어. 잘했어. 그래서 나한테 칭찬해달라고 하는 거니? 오케이. 두 번째, 사업은 저에게 어떻게 회사를 굴러가는지 쭉쭉쭉쭉 해서 환해지 전략을 세워서 극복했다. 자전거 사업을 통해서 배운 점을 얘기했죠. 왜 배운 점 들었고 세계 일주를 했다. 세계 일주 쭉. 근데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대학생 때 사업을 했다고 소제목이 나왔는데 그 소제목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소제목을 잘못 작성한 거죠. 소제목은 밑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포괄하면서 뭔가의 호기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 이걸 안 보기 시작합니다. X, 저는 그리고 2를 줄 거예요. 소제목도 잘못 쓰는, 그러니까 광고 카피를 잘못 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점수를 주겠어. 근데 억지로 읽어보면 세계 일주를 했고 회계사로서 중중중에 마드리드에 갔고 뭐 했고 회계사 시험하는데 도움을 줬고, 그럼 본인이 세계 일주 여행하는 거를 그냥 설명. 그 다음에 세계 일주를 통해서 뭔가 또 배운 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사업할 때 배운 점, 세계 일주 배운 점, 4배, 3배가 나오죠. 정확하든 힘들든 취직하고 가져야 될 마음이고 철학이고 뭐 좋은 얘기는 다 적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1번 문항에서 처음에 삼성에는 비효율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공격적이고 삼성을 잘 모르고, 그리고 공정의 효율화는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약간 떠넘기게 하는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2번을 봐도 똑같아요. 아, 사업했구나.
그냥 이것저것 오지랖이 넓구나. 세계 일주를 했구나. 한 회사에 정착 못하는구나. 배웠구나. 그래서 저는 제 청춘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면 성장 과정이나 영향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본인은 사업을 했고요. 사업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세계 일주를 했고요. 세계 일주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전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뭐 논리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줬습니다. 열정과 리더십을 파악해서 고성과자를 선발하는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성취 관련 경험이랑 프로젝트 기술이랑 열정, 리더십 등의 단어는 사용하되 열정적인 뭐 한계를 넘어 밤낮없이 리더로서 이런 단어를 써서 긍정 에너지를 줘라. 왜냐면 같이 일하고 싶은 고성과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데 일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니까요. 1438자인데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1500자로 늘리세요. 왜냐면 당신의 브랜드 이미지는 당신은 뭐 아니면 도 전략이니까 그 도 전략을 맞추려면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성장 과정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건 인물들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방향에 맞게 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새로운 주제 또는 에피소드가 필요하고 누가 봐도 다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제목이니까 강박적인 제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통일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일관적 통일성 있는 문체랑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자소서를 만들고 1, 2, 4번 답변에도 일관적인 BI가 필요하고 가독성이 높이고 그 다음부터 수필 같은 글이니까 논리는 좀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고 제가 이걸 또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수정은 본인이 했어요. 수정은 본인이 하고 2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이 따낸 미국 회계사 자격증 딱 보더라도 그 뒤가 보고 싶어요. 사진 한 장이 따낸 사진 한 장이 뭘까? 중학교 3학년 때 이병류 시인의 끌림이라는 책을 읽고 세계 일주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작가가 쓴 스필이 오른쪽에는 사진이 있는 평범한 여행책이었습니까? 그럼 보니까 여행책에 있는 사진 한 장이겠네요. 하지만 16살 소년 누구에게는 꿈을 심어주긴 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일주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았고 1180만 원을 떠났습니다. 인트로가 영화 같죠? 영화에서 시작하는 인트로인데 다크나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한번 보시죠.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던 중에 앤디를 만났는데 앤디는 본인이랑 뭐가 비슷해서 친해졌고 그래서 그 앤디, 이 AICPA 회계사를 갖고 있는 그 앤디한테 뭐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매력을 느껴서 그래서 AICPA를 시작하게 됐구나. 그러니까 세계 여행을 시작하게 된 이유, 세계 여행 때 만난 사람 이러면서 논리가 엄청 탄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기준으로는 평균 2년 정도 여기서부터 뭔가 하이라이트가 나와야죠. 설명은 2년 정도 걸리는 회계사 자격증을 졸업하고 9개월 만에 이것도 자랑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 전달을 했어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서도 이렇게 했고 그래서 2020년 6월 22일 회계사가 됐다. 이러면 본인이 이해합니다. 이제 평가위원들이 1년 동안 공백이 있어서 내가 얘를 잘못 보려고 했는데 공백을 캐치 못한 내가 잘못이구나.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평가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방이죠. 남들한테는 단순한 회계 자격증인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난 이걸로 인해서 강하고 끈기 있고 포기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왜냐면 자격증 한번 따본 사람은 알죠. 이걸 통해서 9개월 동안 공부만 했기 때문에 특히 또 영어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뢰성, 신빙성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가 이제 된 겁니다.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바로 나오죠. 이제 세계 여행 나오고 가이드하고 그다음에 누구 배웠고 이 내용들이 인정이 되니까 밑에 내용들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슬란드에서 만난 회계사 형 때문에 그분한테 신뢰성이 있어서 그분이 자기가 신원 보증이 됐다. 이걸 딱 보면 두 문장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패럴로 안 하고 여기는 좀 길고 여기는 6, 7, 5, 3인데 여기는 7, 5 했나? 그랬더니 그 평가위원들한테 이미지를 주고 싶었대요. 회계사 자격증이고 자기가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위에랑 밑에랑 같이 나오면 안 되고 위에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소개가 된다. 영화를 만들 때도 영화를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서론이 좀 길지만 훨씬 그게 나중에 결론으로 갔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만의 생각이 논리가 갖고서 넘어가는 건 좋아요. 3번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항은 사회적 이슈인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고 갑자기 대중수출, 대미수출, 경쟁사와의 관계 쭉쭉쭉 2조 7천억을 투자하고 법인세 면제도 이게 뭔 말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요 얘기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미국 얘기인가요? 미국 그냥 무역 전쟁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얘기한 건데 그럼 이거를 왜 썼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전 딱 보자마자 이해해요. 2는 채용하고 싶지 않다거든요.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제가 얘기했어요. 정치적 편향성만 보면 되니까 반사회적 반기업성 지원자를 파악하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중립적으로 해라. 무난하는 거 해라. 기후 환경 변화 재무 관련된 그냥 무난한 걸로 하고 882자 안 돼. 천자 무조건 999자도 하지 말고 천자 해. 사회 이슈는 인종차별이랑 미중 무역 분쟁인데 이건 보이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정치 성향적인 주제를 중립적이며 본인의 강점, AICPA라든가 세계여행 같은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소제목은 완전히 다 바꿔야 되고 5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눈에 전혀 안 보이죠. 5문항으로. 이게 뭐 문단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되게 애매한 문단인데 이런 식으로 좀 자소서의 기본을 좀 해라. 문체 단어들도 되게 한결의 논설 같은데 좀 부드러운 걸로 해라. 필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일치화 시켜갖고 브랜드 이미지, 네 브랜드 이미지를 여기도 맞춰라. 여기도 그 계속 똑같이 맞춰야 된다.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고 문단 연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1번부터 2번부터 3번부터 4번까지 다 똑같고 그걸 본인이 이해하냐 못하냐입니다. 넘어가면 미중 무역 분쟁의 실적 영향 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4줄, 9줄, 8줄, 4줄 진짜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데칼코마니가 딱 돼서 보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쭉 설명, 수출의 관점 설명, 그 다음에 경쟁사의 관점 설명,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게 다 안 읽어보더라도 딱 보면 구조로서 얘 진짜 공부 많이 했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이 쭉 35%. 수출을 표현하면서도 얘는 이제 수치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화웨이 제재,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다. 시장 점유율 수출 관점이나 경쟁사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랑 분석 능력이 있고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내가 잘 보지 않더라도 얘는 정말 잘 아는구나. TSC 위탁 생산까지 얘는 지금 그 인문계인데 이공계에 있는 기술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애인가? 마지막 5나노, 4나노, 3나노 이거 삼성전자 DS에서는 반도체 이건 기술 전략인데 이런 것까지 했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본인을 생각하게 하냐면 이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첫 번째 이런 걸 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 분석 능력이 있는 친구. 두 번째 인문계지만 이공계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지금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아서 삼성전자에 있는 뭐 뉴스라든가 아니면 뭐 기술적인 뭐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어떻게 안 뽑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딱 보고서 그냥 이거 무조건 A 줬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용이 2조 7천억이 아니라 2조 8천억이라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은 앞에랑 뭐 비슷합니다. 저의 업무 적합성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2, 3, 생뚱맞게 4. 전 이거 딱 보고서 4, 3으로 했는데 4, 그럼 너는 2. 전 이거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평가위원들이 빨리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쓴 것들은 계속 곱씹으면서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곱씹으면서 곱창처럼 뭐가 곱이 나오면서 되게 맛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계속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한번 보죠. 정확합니다. 더블 체크를 합니다. 에휴 이건 그냥 말이고 친절하게 좋습니다. 신원 보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원래 요것만 보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1, 2, 3번의 자소서를 바탕으로 보면 이건 전혀 뭐 논리가 없죠. 신뢰성이 없죠. 끈기가 있어. 수색대를 갔어. 군대 얘기 안 볼 것 같아요. 어학 실력, 어학 잘해? 다 따로 놀아요. 정확성이 있고 친화력이 있고 끈기가 있고 어학 실력이 있고 이렇게 좋은데 이게 하나로 안 보여지고 다 따로국밥처럼 따로 보입니다.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한번 보면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직무 관련해서는 직무 관련 경험이라든가 직무 관련 이유 같은 경우 엄청 많이 나옵니다. 모든 회사에서 다 나오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데 결론적으로는 직무만 설명을 잘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미리 갖고 있던 보여줬던 평가위원들한테 계속 지금 이제 비올 때 나왔던 그런 약간 이슬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똑똑똑똑 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한 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방으로 나눴어요. 재무팀의 업무는 3가지로 나눕니다. 여기서 재무팀은 뭐로 나누고 저는 뭘 갖고 있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충분히 어플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간결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사람을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이런 것들 사족 다 하고 한 문장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관리회계입니다. 재무회계입니다. 위험관리 및 자금관리입니다. 예를 볼까요? 삼성의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8가지 공정을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공부했기 때문에 알죠? CBD?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케미컬 베이퍼 디포지션인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 넣은 거죠. 제가 그때 반기 분석 보고서를 보고서 어떤 지금 공정이 제일 중요하고 본인은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는지 다 공부를 했대요. 17% 어카운팅 쭉쭉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관리회계를 삼성과 연관시켜서 설명 A고요. 재무회계입니다. AI CPA 하면서 보고서 경쟁사 애플 테슬라가 나왔네요. 테슬라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분석했고 애플을 통해서 공부했다. 경쟁사와의 관계, 경쟁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또 A고요. 위험 관리 및 자금 관리 쭉 해서 크레딧 리스크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고. 그래서 뭐뭘 공부했습니다. A입니다.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저는 정확성이 있으면 저는 뭐도 있고 이런 것과 필요 없고 딱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재무팀에서 제가 하는 업무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딱 던지고 첫째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뭐 프로젝트가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저는 이 회사의 뭐뭐랑 관련된 무슨 뭐뭐뭐뭐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 딱 되는데 이거 7, 6, 7로 보기도 편하고 1, 2, 3으로 딱 통일성도 있고 처음에 앞에 임팩트도 있고 저는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4번까지 해서 자소서만으로 점수를 치자면 거의 제가 지금까지 본 1년에 5,000명 이상 봤으니까 거의 한 5만 명, 6만 명 만에 거의 한 탑 한 10 안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분은 컨설팅은 어디 대학교 세정 캠퍼스 경영학부 3.37 약점이 있었고요. 2020년 하반기에 첫 취업을 준비해서 자소서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 방향이랑 전력을 정해줬어요. 봉준호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기생충처럼 센스 있게 본인 스토리를 영화화해라. 그래서 이거는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 영화다. 그리고 평가위원의 성향 및 스타일을 고려해서 일관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되며 다양한 본인만의 에피소드를 하나도 똑같은 걸 반복시키지 말고 1, 2, 3, 4에 다르게 하나하나씩 다 넣어라. 그리고 삼성전자의 타 지원자 대비 낮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나면서 그걸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전략이 필요하다. 근데 그 전략은 일반적인 전략이 아니라 모 아니면 도다. 우리는 모 전략을 하자. AI CPA를 활용해서 학점이 부족한 부분을 한번 커버해보자. 그래서 자소서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심도 있는 재무 분석을 통해서 AI CPA에 원래 갖고 있던 그 전문성을 재고 높이고 그 다음에 각인시켜서 우리를 브랜드 이미지화 시키자. 그래서 학점이 낮은 땡땡땡 유재석이 아니라 AI CPA 땡땡땡 유재석이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하하하하 5개였거든요. 근데 저는 나중에는 상상 5입니다. 제가 만약에 뽑는다면 어차피 제가 그때 인사팀에서 제가 다 점수를 줬으니까 제가 뽑는다고 치면은 처음엔 2여서 이 사람 안 하는데 이제는 A고요. 만약에 스펙이 안 좋아서 점수가 낮아서 떨어지려고 쳐도 저는 이 사람을 올릴 겁니다. 인사팀은 그냥 썼을 때 예외 인력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지 그냥 한 줄, 두 줄만 쓰면 되거든요. 전 이거 100% 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뭔가에 본인이 장점이 없고 쓸 게 없고 지금까지 내가 헛살았다라고 생각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리를 하면 돼요.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도 본인 지금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이렇게 많은데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또 하려고 합니다. 이벤트는 이거 가짜 자소서 이벤트 시즌 1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말하는 뭐 고스펙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해서 회사 취직하기에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 말고 지금 서류도 잘 안 됐고 자주 떨어지고 자소서도 잘 안 써지고 그리고 계속 자존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나는 자꾸 힘들다. 근데 이제 클레이의 프로듀싱이랑 클레이의 컨설팅을 통해서 나는 한번 진짜 해보고 싶다. 인생을 다시 살고 자소서도 그렇고 방향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 지금 댓글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본인이 뽑혀야 되는지를 적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선정해서 무료로 컨설팅해서 이번에 최종 합격까지 하는데 한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